이제 물어보는 게 요거의 값이야. 이건 뭐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끝내고 각 1차식들의 계수와 상수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의 관계를 봤을 때 결과식을 구하기 위해서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는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해내야만 끝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라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 자체가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하세요. 얘 몇 차식이야? 3차식이고 문자는 x 하나죠.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뭐야?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할 건데 계수 조건을 봐봐. 계수 조건을 보면 계수 총합 0 아니죠? 교대합 한번 볼게요. 요렇게 더하면 23, 요렇게 더하면 19. 교대합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나눠 떨어질 만한 알파 값을 찾는, 즉 조립제법으로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밑에다 써야 되겠지. 알파 후보 땡땡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어때? 아니야. 얘는 안 돼. 그 다음 후보는 뭘까, 그러면? 너분의 넌데. 알파 후보 다시 한번 써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가 아니라 계수의 뭐다? 약수 분해. 그 다음 뭐야? 맨 끝에 있는 상수항 약수로 만들 수 있는 분수들인 거야. 그러면 제일 간단해 보이는 수부터 가봅시다.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후보를 한번 따져보자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수꼴로 돼야 돼. 또 재밌는 거,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좋은 풀이법은 아니야. 좋은 사고 능력은 아닌데 약간 꼼수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 꼼수 같은 힌트가 존재해. 꼼수 힌트가 뭐냐? 여기 생겨있는 1차식들이 어떻습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지요. 아하, 그러면 A, C, E의 값이 주는 힌트는 뭐다? 이거 알파 분수로 해봐라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을까? 한번 해보죠. 제일 만만한 거 2분의 1.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야. 24 올라가면 12 34 17 16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플러스 2분의 1은 아웃! 마이너스 2분의 1 해보자. 이해됐어? 이거는 트라이얼 앤 에러예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본다. 24 마이너스 12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3 됐네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2차식 주면 크로스 인수분해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써볼 수 있는 게 x 플러스 2분의 1에 24 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6으로 일단 인수분해했죠. 근데 보기 불편한 게 뭐야? 여기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나누기 2를 해줘야 식이 좀 간단해지죠. 처리 가능? 불가능? 가능? 좋았습니다. 너는 자 2x 플러스 1하고 여기는 이제 2를 곱해주고 2를 나눠주는 거니까 그쵸? 이제 식 자체는 등치예요. 바뀌는 거 없다. 1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하고 어떻게 바라봐? 여기만 나머지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다. 5를 맞춰야 돼. 3, 4 3, 3은 9 1 플러스 마이너스 되나? 9x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오케이? 됐죠? 그래서 너는 끝났습니다.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 4x 플러스 3 인수분해 끝. 테스트. 내가 인수분해를 다루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아니 1도 아니고 하필이면 뭐 두 자릿수 거기에 24야. 그렇다는 건 최고창 개수가 24고 점점 줄어드는 개수면 얘가 절대값으로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 줄어드는 값, 절대값으로 1보다 작은 값인 분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큰 식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판단이다. 알파 후보 찾기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꼼수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야. 모양, 그러니까 꼴을 보니까 얘가 이쁘게 딱딱 떨어지진 않겠구나. 분수 형태로 되겠구나. 라는 힌트인 거죠. 여기까지 가능? 넘어갑니다. 오늘 확인학습에도 뭐 한두 문제는 같이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고쳐야 될 것 중에 다 보는 건 좀 자존심 상해. 그죠? 6번도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가 좀 6번을 봅니다. 원기둥이 있대요. 이게 뭐야? 쉬운데? 쉬운데요? 원기둥 부피식이죠. 그런데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러면 여기 반지름을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R 제곱 파이죠. 높이 H죠. 근데 요거 식 다 정리했더니 얘래. 거꾸로 주어져 있는 준식은 어떤 형태로 빠져야 될까? 어떤 1차식 제곱 곱하기 1차식 곱하기 파이 이렇게 끝났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방향대로 뭐 하라는 얘기지?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보자. 1, 3, 마이너스 9, 5. 자, 그런데 봐도 얼마가 가능합니까? 1. 이거는 어렵지 않은 거죠. 총합 0이니까 1을 가는 거야, 무조건. 확정이야, 1. 또 얼마 가능해? 물론 이제 2차식 남았으면 크로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면 그냥 그걸로 가버리면 되는 거죠. 1, 1, 1, 5, 5, 0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x 마이너스 1제곱 x 플러스 5 끝이야. 그럼 얘가 밑면의 반지름, 얘가 높이 부분을 나타내겠죠.
아하, 끝. 얘가 맞겠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지? 이거 괜찮아. 어.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머지가 0이 될 수 있는 알파를 생각해내는 것. 알파 후보들을 놓고 넣어보고 아니면 다시 해보는 이런 노력들이 인수분해에서 필요하겠습니다. 7번 보지요. F2.1을 F2.1의 값 제일 편한 건 편하다기보다는 제일 단순한 생각은 뭘까? 대입하는 거죠. 근데 2.1 4제곱하고 세제곱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물어보는 것이 F2.1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걸 식의 값이라 부른다. 근데 식의 값 구하라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씁니다.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직접 대입할 건지 변형하고 대입할 건지. 근데 변형을 할 때 식을 변형할 건지 뭐 문자의 값을 변형을 할 건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그쵸? 이거는 문자의 값, 즉 x는 2.1 가지고는 지금 당장 뭐 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이제 연결해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네트워킹 해야 된다고. 식의 꼴을 보고 2.1을 보고 식의 모양을 보고 2.1을 보고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꿔야 대입하기 좋은 식이 될까? 판단 내릴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죠. 딱 보고 이 식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식을 변형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참고로 식의 형태를 바꾸는 거 항등식입니다. 여전히 항등식 단원이죠. 꼴을 바꾸는 거, 식을 바꿀 거야. 근데 이게 판단이 안 돼. 그럼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 뭐야? 딱 하나야. 인수분해밖에 없어. 이번 단원이 인수분해라서 이렇게 푼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고 체계여야 돼. 물어보는 거 시계 값이야. 시계 값을 구하려면 수를 직접 대입하든지 변형 후에 대입하는 게 좋은데, 근데 그러면 식을 변형해 줄 건지 2.1이랑 값을 좀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대입할 건지 뭐 지금 판단도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그죠? 1이 되죠? 총합이 0이니까 1, 1, 1, 마3, 마3 0, 0, 4, 4, 0. 너무나 고맙게도 자, 이 교대합이 0이에요. 교대합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둘 더해서 1이고 요렇게 둘 더해서 1이죠. 짝수번째 합과 홀수번째 합이 서로 같다면 교대합이 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다면 1, 마 1, 마 4, 4, 4, 마 4, 0.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되는 거다. 뭐가? fx가. 인수분해는 끝났네요. 그럼 f2.1은 2.1 여기서 대입해보면은 3.1 곱하기 1.1 곱하기 0.1의 제곱인데 이런 0.1의 제곱 같은 값은 자릿수 결정하는 거니까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었느냐? 계산은 네 몫입니다. 넘어갑니다. 괜찮죠? 잠깐만 이거 1차 학습이잖아. 너 필수예제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어? 에이씨 그러면 넘어갑니다. 복소수 갑니다. 와 의학고
81쪽에 여기 인덱스 있으면 81쪽에 빈자리에다가 쓰세요. 정리 좀 해봅시다. 인트로를 할 거야, 그냥. 배경도 설명할 거야. 선생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좀 배경을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은 하긴 해봤는데, 뭐 그냥 풀어봅시다. 그냥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자, 우선은 이 복소수는 너가 공부할 최종적인 수체계야. 그러니까 가장 큰 수체계라고 보면 돼. 가장 큰 수체계. 수체계 중에 가장 큰 거. 최종적인 수체계다. 얘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걸 왜 생각해냈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체계를 떠올렸어. 지금 선생님 칠판에 쓴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놈 이 새끼. 이거 판단을 잘 못하는구나. 지금 바꿔줄게. 가운데를 EX로 한번 바꿔볼게. 인수분해돼야 한대. 안 되니까 뭐 해? 근해 공식을 쓰든 완전제곱식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항해줄 거 이항해주면 요런 꼴이 됩니다. 식 정리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근해 공식으로 안 하고 완전제곱식으로 보여준 이유가 생각을 직관적으로 하라고 써봤어. 그 다음에 우린 뭐라고 해? 이때 x는 뭐다? 중3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근 없다. 어떤 조건? 판별식 0보다 작은 조건.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수학계와 과학계, 이거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자, 그냥. 야, 과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학은 선험적이야. 과학은 경험적 학문이야. 그러니까 수학은 실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하기 위한 식을 쓰거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 그 도형을 오려서 어떤 크기를 재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거꾸로 모든 걸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뭘 하는 거냐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따져보는 과목이야. 증명하는 거고, 과학은 실험을 하는 과목이야. 과학은. 그래서 수학은 연역적입니다. 과학을 귀납적이라고 해요. 연역은 뭐야? 참이라고 이미 증명이 된, 또는 참이라고 서로 합의한, 어려운 얘기인데 뭐 공리, 뭐 공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안 따져도 이건 참이야라고 말하는 것들. 참에서 새로운 참을 찾아내는 거. 원래 있던 참에서 새로운 참을 찾아내는 거. 이 과정이 증명이야. 근데 과학은 많이 살펴보니, 많이 관찰해보니 거기에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또는 이런 맥락이 있더라. 이런 말 하는 거야, 과학은. 계속 관찰해보고 실험 결과를 보니까. 그런데 과학과 수학이 각자의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동일했어. 여기서 동일하게 막혀버렸어. 이 결과가.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 과목이니까 수학에서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는 걸 확인은 했는데 환장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어떤 값이 있다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 있다면 이 값의 특징은 어떠냐? 만약에 이런 값이 있다면 네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크기가 없어. 크기가 없다. 크기가 없다면 뭘 할 수 없다? 수직선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을 뿐더러 XY 그러니까 좌표평면 다른 말로 수직좌표계라고 불리는 그곳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 방정식의 근을 표현할 수 있다? 근을 해결한다? 이런 힘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더 커다란 힘이 있었어. 뭐냐? 더하여 나머지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서도 실근 없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해준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설명은 해줄게.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수직선에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체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런 수가 존재한다면 막혀있던 아주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발견된 거죠. 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실험 관찰하고 그 결과값을 비교하고 하는데 뭔가 막혀있는 요소들이 해결되는 느낌을 갖게 돼. 이걸 도입을 하면 그 막혀있던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야. 전자전기 쪽에서 특히 심했어요. 전자전기. 그러니까 매우 작은 영역에서의 과학 실험들, 결과들. 또는 매우 큰 값에서의 속력, 시간, 거리 문제가 뭐 나중에 과학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뉴턴의 물리법칙을 벗어나는 어떤 왜곡들, 공간의 왜곡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정이 가능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어. 만약에 이게 있다면 수학 쪽에서도 막혀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고 과학 쪽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보정값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럼 뭐라고 해? 그럼 뭐라고 해? 뭐라고 하면 될까? 그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아니, 그러니까 크기도 없고요. 수직선의 표현도 못해요. 어떻게 사람 눈에 보여지게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특징을 갖는 수가 존재한다면은 수학은 수학대로 막혀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리고 과학계에서도 그동안 보정되지 않거나 뭔가 실험 결과가 오류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이 해결이 돼버린다는 거지. 보정이 돼버린다는 거지. 여러 면에서. 아주 아주 미시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나 아주 거시 세계를 다루는 과학에 있어서 얘가 갖는 역할이 되게 커버린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특히 수학자 관점으로 말해봐. 표현할 수 없다면. 수학자의 기본 입장이 뭐야? 우리가 원래 기호학이잖아. 수학에서 쓰는 기호는 숫자란 말이야. 그지? 숫자는 몇 개 있니? 숫자는 몇 개 있어요? 그렇지, 숫자는 10개죠. 너 진짜. 너 숫자와 수의 관계 이거 또 설명하니, 이거? 나 이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한테 하는 거야. 숫자는 몇 개 있어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밖에 없어요. 수는 무수히 많지만. 오케이? 근데 수학자의 기본 입장이 뭐야? 우리가 정해놓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상이 튀어나온다면 뭘 이용한다? 기호를 표현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x를 기호로 표현하자. 그런데 제곱하면 어떤 값, 0이 아닌 어떤 값이 되면 부호는 두 개로 쪼개지죠.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우린 이런 값을, 이렇게 될 수 있는 값을 상상하여 imaginary unit. 말 그대로 상상해낸 수단위라는 거야. 여기까지 가능? 그랬어. 상상하다 imaginary unit의 맨 앞 글자 i만 따서 i라고 표현하고 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야.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플러스 i를 제곱한다는 건 앞에 플러스 제곱했으니까 플러스고 이거는 그냥 i만 제곱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이에요. 당연히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앞에 플러스 되고 i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써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i를 가지고 수체계를 확장을 하는데 넓게 쓸게요. 그 수체계 이름이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영어 이름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넘겨봐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이게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 넘버 유닛이거든요. 컴플렉스가 무슨 뜻이야? 컴플렉스. 그냥 복잡한 거, 꼬여 있는 거, 복잡한 거,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한자를
표현해 보면 복은 뭐야? 수, 이를 표현하는 거야. 소는 뭘 의미해? 기본이나 재료를 의미해. 그러니까 수가 두 가지 기본 재료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 이름 지은 사람은 잘못 지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 여기서 말하는 이 소수는 어디서 쓰죠? 2, 3, 5, 7, 11, 13 자연수에서 약수가 두 개인 소수를 뭐야? 두 개인 수를 소수라고 부르죠. 그 한자가 똑같아요. 이 두 글자가. 소수. 그래서 선생님은 요 음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조금 다른 표현은 복 단위수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 같아. 뭐냐? 두 개의 수의 단위를 쓰는 거야. 수의 단위가 기본적으로 두 개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표현을 한번 볼게요.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로 쓰는 거고, 이거 비교한 거 있어요. 봐봐. P 플러스 루트 Q를 비교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비교 대상. 구성의 비교 대상을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단위 체계처럼 바라보시면 좀 편합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이제 용어 정리야. A를 뭐라고 하느냐?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아하! 아이의 이름을 얘를 안 알려줬구나, 이름. 얘 이름을 안 알려줬네. 아이의 이름, 이 아이의 이름은?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오는 길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아이의 이름은 허수 또는 허수 단위라고 불립니다.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허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용어 되게 중요해. 헷갈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B 곱하기 I인데 둘을 합쳐서 허수 부분이라고 하지 않고 I의 계수 역할을 하는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BI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BI를 통틀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아니야. B만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1번 이거부터 하자. B가 0이 되면, 즉 여기가 0이 되면, 에이씨 하나 빼먹었네. 참고로 여기서 A, B는 실수양. 그때 1번 B가 0이 되면 Z는 뭐가 됩니까? 실수죠.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이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얘는 0이 아니야. 아하. 참고로 B가 0이고 A가 0이면 뭐예요? 그냥 실수잖아요. 0, 실수. 그러니까 여기다 따로 표현 안 했어.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해.
어디가 중요하냐?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야. 너 죽고 너만 있어. 우린 이런 경우를 순어수라 부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둘 다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0이 아니야. 둘 다 0이 아니야. 그때는 순어수 아닌 허수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원래 우리가 알던 실수 체계로 표현하자면 복소수 안에 뭐하고 뭐가 나뉘어? 실수와 허수로 구분이 되고, 허수는 다시 순어수가 아닌 허수로 나뉜다. 근데 실수의 아래 체계는 뭐라고 쓰냐? 우리 중3 때 했숑.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체계는 실수와 다른 체계다. 맞나요? 내가 방금 뭐라고 물어봤어? 복소수는 실수와 다른 체계다. 맞습니까? 어려워요? 답하기? 야, 그림 보면 모르겠냐? 수영도 보면? 자, 다시 내가 뭘 물었어? 복소수는 실수와 다른 체계인가요? 나뉘는 체계인가요? 아니죠. 실수를 뭐 하는? 포함하는 더 큰 체계다. 바로 실수와 허수를 합친 수체계가 복소수 체계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복소수는 허수다. 맞습니까? 아니죠. 복소수는 실수체계와 허수체계를 모두 합쳐놓은 게 복소수다. 용어 정리 잘해야 돼. 그럼 허수는 뭐냐? 아이가 살아있는 애들. 그냥 쉽게 말하면 아이가 살아있는 수들. 즉, 이 표현에서 오면 누가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닌 상태. 근데 순어수는 B는 0이 아닌데 A가 0이면 순어수. 여기는 B도 0이 아니고 A도 0이 아니면 순어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다시. 수의 책의 이름은 복소수인데 이게 원래 이름을 따지고 보면 컴플렉스 넘버란 말이야. 근데 우리말로 다시 왜 컴플렉스라고 불렀냐면 단순하지 않고 심플하지 않고 뭔가 복잡하다기보다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복합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아. 복합적인 거. 뭐하고 뭐? 실수와 허수를 함께 쓰는 수체계. 그래서 실수에서보다 조금 더 확장한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소수와 허수가 가지고 있는 수의 성질과 특징을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시 꼼꼼하게 앞에서부터 인트로 한번 잡아주면 복소수는 최종 수체계입니다. 근데 이거 왜 도입됐다고? For what? 왜 도입됐어? 수학계는 수학계대로, 과학계는 과학계대로 지금 당면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도구로서 떠올렸단 말이지. 근데 가지고 있는 맹점은 뭐냐면 이 수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아.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수직선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수직 좌표계에도 표현할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크기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수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 한계. 하지만 이 한계를 뚫어낸 건 수학자들이었어. 뭐냐? 야,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게 그래봐야 십진법의 숫자 10개짜리 수인데 이걸로
담아낼 수 없다면 우리는 원래 기호를 쓰기로 하지 않았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눈에 볼 수는 없는데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라고 시작했던 게 바로 허수 단위 i의 시작입니다. 이미지너리 유닛의 줄임말 i. 얘 특징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허수 단위를 포함하는 수체계를 복소수라 부릅니다. 여기서 복자는 둘이란 뜻이고 소는 바탕소, 재료소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이 소자 언제 써? 생활적으로 원소, 수소, 산소, 탄소 할 때 그 소자 또는 신소재 할 때 그 소자 재료를 뜻하는 거야. 두 가지 재료로 표현한 수. 그럼 두 가지 재료는 뭐냐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 실수 부분이야 눈에 딱 보이지만 허수 부분은 i까지 쓰면 안 됩니다. i에 곱해져 있는 개수라는 거. 여기는 자, 복소수 상등 조건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게 예를 드는 건 아니고 compare for 비교하기에 뭐가 좋냐? 생각을 해봐. x제곱은 2입니다. 우리가 이런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치? 표현할 수 없어서 뭘 도입했어? 근호 루트 2를 도입을 했죠. 그쵸? 이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생각, 사고, 체계가 말이야. 그래서 평소에는 근호를 가지고 있다가 제곱하면 유리수로 바꿨죠. 얘도 마찬가지야. 평소에는 기호 i를 유지하다가 제곱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1로 바꾼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등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서로 상자, 같을 등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을 때 같다고 한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뭐냐? 복소수의 표현법이 어때야 돼? 복소수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복소수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실수가 되도록 표현한다. 그랬을 때만이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치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b 루트 2와 그냥 써볼게. 이게 3 더하기 2 루트 2라고 했어. a와 b는 얼마입니까? d죠 진짜. 그러면 혼나는 거야. 여기서 자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말이야 야 너 내가 억지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리수 체계잖아. 무리수 체계에서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만 상등을 표현할 수 있어. 이게 표현법이야. 무리수 표현법. 왜? 이래야 체계를 분리할 수 있거든. 연산도 정의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뭐 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 분모에 뭐를 해? 유리화라는 걸 했잖아. 분모의 유리화 왜 했냐고.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거 이대로 안 두는 이유가 뭐야? 이대로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이유가 뭐야? 응? 왜 이걸 가만히 안 놔둬?
분모의 루트 2를 왜 자꾸 건드려? 왜 분모의 루트 없애야 된대? 왜? 대답 가능해? 너무 오래됐어? 분모 유리화 왜 하냐고. 우린 유리화 방법만 기억나지 유리화 왜 하는지를 떠올리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해? 왜? 이게 뭐의 표현법? 무리수를 이렇게 표현하라는 표현법이잖아. 법이라고 법, 룰, 어? 하기 때문에 요건 지금 무리수 표현법에 맞지 않죠. 하기 때문에 유리화를 했던 거야. 오케이? 3-1 복습도 같이 되고 있네요. 네, 좋았습니다. 이게 복소수 뭐다? 표현법이다. 그러니까 상등하고 괄호 뭐라고 해? 표현법. 지키기. 준수 이런 거 좀 어려운 표현이죠? 표현법 지키기. 표현법 준수 말고 표현법 지키기. 표현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실수로 표현되었을 때만 상등 조건을 써먹을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었습니까? 켤레복소수입니다. 켤레복소수는 실수 부분이 같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입니다. 켤레복소수의 별 3개. 켤레복소수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써먹게 되는 짝꿍수입니다. 자, 켤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켤레는 어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 있죠. 장갑도 켤레로, 신발, 양말 다 켤레잖아요. 켤레의 특징이 뭐냐? 모양이 완전히 같습니까? 구분이 안 되나요? 신발 딱 보면 이게 오른쪽, 왼쪽 신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디자인은 완전히 똑같죠? 좌우 대칭으로. 그러니까 모양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둘이 같이 움직이는 애죠. 사실 무리수도 마찬가지기는 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라는 무리수가 나한테 주어져 있어. 근데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무리수와 어떤 특징이 있어? 둘이 더하면, 둘이 더해버리면 루트 2가 사라지면서 유리수 되죠. 둘이 곱하면 합차로 유리수가 되죠. 그러니까 합과 곱, 우리가 빼기 나누기는 없앴잖아요. 그쵸? 빼기 대신에 부호를 이용해서 더하기로 모두 합쳐버렸고, 나눗셈 대신에 곱하기 역수로 연산기호를 둘만 쓰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무슨 법칙이야? 교환결합 분배 법칙을 성립하기 때문인 거지. 이런 설명이 이어져야 된다. 그런데 교환결합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덧셈과 곱셈만 이제 남겨뒀는데 이 둘 무리수는 더해도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 뭔가 결과가 단순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고 보는 거야. 하물며 복소수에서는 켤레복소수가 마찬가지로 더하거나 곱했을 때 실수로 바뀌는, 결과가 실수가 되는 짝꿍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곱할 때 결과가 머리가 엄청 비어 보이는 탈모가 있는 듯한 이미지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가 있다면
선생님이 별다른 언급은 안 해도 지금 A, B는 실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따지면 안 돼 이제부터. 나는 복소수 표현법을 지키고 있어. 근데 너의 현례복소수를 표현할 땐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얘를 뭐라고 읽느냐? 바라고 있습니다. 바는 넓은 이렇게 널빤지 긴 널빤지를 바라고 하죠. 알고 있나요? 얘 이름은 바입니다. 바. A 플러스 BI 바는 A 마이너스 BI입니다. 그리고 켤레복소수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과 조금은 복잡한 성질까지 한꺼번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켤레복소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써볼게요. 켤레복소수는 어디 부호가 반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 실수 부분은 같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짝꿍을 서로가 서로의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아, 요것도 써보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A-BI의 바는 뭐가 될까? 니 짝꿍은 누구냐? A 플러스 BI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짝꿍이란 이야기야. 켤레는 우리말로 하면 짝꿍이란 뜻이 되고요. 이때 3번과 4번 문제만 한번 봅시다. 켤레복소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3번은 그냥 실수고 4번은 순허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얼마일까? 그 전에 한번 얘기해보자. 마이너스 2는 복소수입니까? 너 뒤지게 혼나 진짜. 자, 다시. 마이너스 2는 복소수입니까? 예, 맞습니다. 복소수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입니다. 복소수 안에 실수가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복소수입니다. 마이너스 2의 짝꿍은 뭐가 될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럼 루트 2i의 켤레복소수는? 그래요. 이제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개념 체계니까 문제는 개념이고 세 문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소수의 성질 정도, 연산 정도는 오늘 알고 갑시다. 아, 이거 하지 말자, 1번. 너무한다. 그죠? 2번. 어디다가 밑줄 해야 되느냐? 실수 XY. 이거 제일 이 문제.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수 XY였다는 거야. 무리수에서도 무리수 표현법, 복소수에서도 복소수 표현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안 해도 되겠죠? 실제 문제 안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합답형 문제. 실수는 복소수이다. 맞습니까? true. T. 뭐 오랜만이니까 합답형 문제. 구하라는 거 뭐야? F 구하라는 거야. T. 5의 허수 부분은 0이다. 맞습니까? 5 플러스 0 i고요. 마이너스 2i는 허수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죠. 4번. 실수는 1, 실수 부분 1, 허수 부분 3 맞습니까? 아니죠. 얼마죠? 마이너스 3입니다. 허수 부분이 0인 복소수는 실수이다. 맞습니까? 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제 성질로 넘어가 보죠. 복소수 성질로 넘어갑니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 뭘 떠올려라? 뭘 떠올려라? 무리수, 이제 뭐 A 플러스 B 루트 2, P 플러스 Q 루트 2. 뭐하냐? 어? 옆에 의자 밑에 떨어졌다. 자, 번호라는 뭐야? 복 단위수입니다. 연산을 외울 게 아니라 개념에서 출발해야 돼. I는 뭐야? I는 뭐죠? 기호죠. 뭘 기호로 나타낸 거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상의 수. 허수 단위 I. 얘는 기호입니다. 기호니까 마치 뭐처럼 써요? 그렇죠. 마치 문자처럼 취급하다가 문자처럼 연산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제곱되는 순간에만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게 I의 특징입니다. 여기서의 핵심도 뭡니까? 당분간 연습하세요. 복소수 체계에서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A, B, C, D가 실수일 때 이건 뭐야? 복소수 표현법을 지켰다는 뜻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읽어 나갈 때 이 부분을 그냥 놓쳐요. 그리고 100이면 99문제가 이런 복소수 표현법을 지켜서 표현해 놓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데 그 순간 뭐가 뒤통수가 따끔합니다. 틀려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그래서 복소수 표현법에서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현재 여기 A, B, C, D는 수야. I는 기호인데 기호의 특징이 뭐야? 일단은 문자처럼 연산해 나가다가 제곱되는 순간만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지. 이건 마치 무리수를 나타냈을 때 근호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는 실수끼리 연산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연산해서 I를 문자처럼 보면 됩니다. 근데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보시면 이제 곱하기인데 어떻게 곱하겠어? AC 플러스 BCI 더하기 ADI 더하기 BDI 제곱이야. 전개 끝. 그지? 근데 우린 여기서 건드릴 게 뭐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특징만 연산에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울 거냐고, 이거. 안 외워도 되겠지. 이 상황에서 I는 마치 뭐처럼? 문자처럼 취급한다고. 루트 1, 루트 3과 같은 거야. 그렇다면 AC, 얘가 뭘로 바뀌겠냐, 얘? 마이너스 BD. 그렇지. 마이너스 BD 플러스 BC 플러스 AD 묶어서 I야. 이래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표현한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뭘 의미하는 거냐? 4번은 뭘 의미하는 거냐? 분모의 실수화. 왜 분모의 실수화를 합니까?
그렇지! 그럼 왜 고민하냐? 복소수 표현법이라니까. 잘 봐봐. 복소수 표현법은 i를 기준으로 다항식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1차 다항식처럼. i를 가지고 1차 다항식처럼 표현하는데, 아니, 그건 루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표현법의 핵심 뭐야? i에 대한 1차식 표현. 근데 분모에 i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분모에 문자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부릅니까? 분수식이라고 부르죠. 다항식 꼴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복소수 표현법에 딱 맞지 않아요. 아하, 얘 지금 분수식 꼴이잖아. i에 대한 분수식 꼴이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i를 정리해서 써볼게. 분모에 있는 i를 정리해서 1차식처럼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바로 합차.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걸? C 플러스 DI에 뭘 곱해야 실수가 돼? 그러니까 우린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곱하는 거야. 자, 다시. 이 결과는 쳐다도 보지 마. 3번, 4번 결과식을 쳐다도 보지 마. 핵심을 뚫어야 돼. 일단 i는 기호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이지. 그래서 일반적인 연산에서는 문자처럼 취급하다가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1로 바꿔줄 거야. 라는 것을 기본으로 연산을 해 나가시면 되고, 단 표현법을 지켜야 돼. 표현법이 뭔데? i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분모에 i가 존재하면 저건 분수식 꼴이지.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i를 없애려면 분모 전체가 실수가 돼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이러면 이걸 뭐라고 쓰면 되겠어? 분모의 뭐다? 실수와 분모의 실수, 여기 써놨네. 분모의 실수화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해볼게. C의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I 제곱이죠. 근데 이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D 제곱이 되니까 결과가 뭐야? 여기만 따로 써보면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게 이 말인 거야. 그게 이 말인 거야.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고 써놓은 게 이것 때문이야. 그리고 분자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 센스 있게 전개해보자. 실수가 될 수 있는 건 AC 곱할 때랑 BI랑 DI 곱할 때죠. 그러니까 AC에 원래 마이너스 BD I제곱인데 I제곱이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BD가 되는 거고, 허수 부분은 이제 반대 나머지 거 BC 마이너스 AT I다. 오케이? 분모는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는 거고. 이래야 뭐가 가능하냐? 여기를 뭐라고 불러? 실수 부분, 여기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복소수의 기본 표현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복소수의 기본 표현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분모의 실수와. 분모의 실수와는 어떻게 한다고? 뭘 곱해줘요?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외울 게 아니라 나오면 그냥 해야 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분모 유리화 외웠습니까? 값을? 그냥 나오면 계산했죠. 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오면 계산해. 그런데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거 결과만 띡 써놓으면 얘가 내포하고 있는 진짜 개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됐느냐?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i는 뭐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기호야. 우리가 수학에서 기호를 다룰 때 이런 특징이 있지. 마치 뭐처럼? 마치 문자처럼 연산을 하다가 뭐가 됐을 때? 제곱이 됐을 때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것. 이건 마치 뭐와 같다? 근호. 루트 2, 루트 3, 루트 5도 문자처럼 취급하다가 제곱되면 2, 3, 5로 바뀌죠. 그것과 생각하는 방법, 어떻게 바라볼 건가, 얘를, i를. 그것이 마치 근호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같아요. 자, 계산을 이약고. 자, 걸릴 만한 것만 해봅시다. 자, 4번 계산. 4번 계산. 내가 그냥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할게. 4번에다 어떻게 계산해야겠어? 원래 이러면 안 돼. 분모는 이렇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쓰라고. 전개야. 이렇게 하면 2죠.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그쵸? 마이너스. 실수 계산 끝났고요. 허수 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잉. i를 붙여서 일단 썼다가 정리해보면 5분의 5i니까 뭐가 돼? i가 돼.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재밌는데. 나중에 첫 형태는 복잡해 보였는데 그 결과가 매우 단순하게 바뀌는 복소수들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니야. 혼나. 지금 하면. 됐어요? 이제 복소수의 성질을 충분히 더 익히면 이제 눈에 보자마자 얘는 간단한 이런 값이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끔. 5번은 그냥 물어만 보자. 5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목표가 뭐야? 유리와 실수와.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켤레복소수를 곱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분모의 실수화를. 그러니까 나는 얘가 표현되지 않기를 바래. 얼마로 곱하면 좋을까? 그냥 i 하나만 더 곱해주면 돼. 만약에 이 i의 켤레복소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i죠. 근데 굳이 마이너스 2i로 곱할 필요는 없어요. 뭐하러?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나 이거 분모 유리화 하고 싶어. 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루트 2로 곱합니까? 그냥 루트 2만 한번 곱하죠. 목표가 뭐니까? 분모에 근호가 남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런 경우에도 분모에 i가 남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i를 보면서 선생님 이 i의 켤레복수수는 마이너스입니다. 뭐 이거 곱해 돼? 되긴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또 약분하게 되면 귀찮은 일이 생겨. 그래서 i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이렇게 되거든요. 오케이? 계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6번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될 계산은 이겁니다. 분모 실수화 제곱. 제곱을 먼저 하고 실수화. 실수화를 먼저 하고 제곱. 뭐가 먼저야? 상관없다. 제곱해서 해도 되고요. 아이고. 제곱하셔도 해도 되고 제곱 안 하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난 제곱을 할 거야. 이게 약간의 예측인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너 제곱 마이너스 너 제곱이니까 이게 플러스로 가잖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로 하니까 뿔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3이거든. 그러면 4니까 이게 약분이 되거든. 아, 유리화를 해도 좀 단순해지겠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계산은 굳이. 지금 기본 계산법이니까. 다음을 계산하세요. 자, 한번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알파, 파. 이거 읽어봐. 알파, 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알파의 켈레복소수니까 여기다 써놔. 알파 바는 뭐다? 1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써놓고 대입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스킵. 기본 계산 능력은 어디까지 할까? 자, 88쪽 아래 여기 빈칸 있죠? 여기다가 쓰세요. 나중에 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냥 써. 이 주기성을 갖는 수는 이제 진동하는 수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야? 세제곱하면 그러니까 얘를 계속 곱하면 어떤 일이 생겨?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근데 복소수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가지고 있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주기성을 갖는 복소수 첫 번째 i가 있는데 i를 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i를 세제곱하면 얼마겠어요? 여기다가 i를 하나 더 곱해. 마이너스 i겠지. 그 다음
i를 4제곱하면 얼마겠냐? i를 4제곱하면 얘를 제곱한 거죠. 그렇지. 1이 된다는 거. 어디다가 체크해야 되느냐? 바로 1이 될 때야. i는 4제곱마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제곱마다 1이 되는 거지. 이게 갖는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은 곱하면 자기 자신이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i 5제곱은 i가 되는 거야. 6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7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 8제곱이 다시 1이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 다음 마이너스 i를 한번 보자.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근데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얼마일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한번 더 곱한 거지. 얘가 i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얼마일까? 얘 제곱하는 거지. (1이) 되겠죠. 여기도 얘가 핵심이야. 1이 됐다는 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다시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읽느냐? 뿔마 i는 4제곱할 때 1이 됩니다. 이 특징이 중요한 거야. 4제곱마다 1이 됩니다. 5제곱이 자기 자신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4제곱마다 1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되는 거 알겠냐? 확실하냐? 그럼 뭐가 돼? 2i라는 순어수가 되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이렇게 붙여.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 부호를 뿔마 이렇게 써야겠지. 거듭제곱의 순어수가 된다는 건 뭐가 됐다는 얘기야? 기본 베이스가 i와 같아졌다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너 잘 대답해. 1 플러스 i를 제곱했을 때 i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i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4제곱에 1 된다. 이걸 봐야 된다. 그러면 이걸 통째로 4제곱을 한다면 i 1 플러스 i의 몇 제곱이겠어? 그렇지. 1 플러스 i의 8제곱은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까? 16이 되겠죠. 참고로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주기성을 갖냐? 아니요. 값이 요 앞에 실수 부분이나 허수 부분에 절대값이 계속 커지고 있어. 그치? 근데 얘가 아하 이거 주기성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질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제곱해서 i가 되는 순어수가 나오니까 8제곱하면 실수가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 얘는. 어떤 문제가 있어? 절대값이 계속 커져.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그러면 안 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표현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제곱근에 대한 생각을 해볼 거야. 중요한 거야. 생각이야, 생각. 덮어놓고 외우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얘가 제곱해서 순허수로 2i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곱했을 때 분모에 2가 되는 수가 있다면 얘는 제곱하면 i가 되겠네. 자, 다시. 어렵게 생각하지 마.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2i가 돼. 저게 보여야 돼.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2i가 돼. 그렇다면 분모에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딱 하니 있다면 i만 되겠죠. 이해돼? 안 돼? 야, 다시 써볼게. 1 플러스 i가 제곱하면 2i가 된대. 그러면 뭔가도 제곱해서 2가 이렇게 돼버리면 너를 통째로 제곱하면 i가 될 거 아니요? 근데 i가 되면 뭐가 되는겨? 또 이게 도는 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냐? 거듭제곱 결과가 i나 마이너스 i로 떨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야, i 2000 제곱하면 얼마겠냐? 1이겠지. 그러니 뭘 생각하느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i가 될까요? 누구를 제곱하면 i가 될까? 참고로 이런 새끼들이라고. 이런 아무런 생각 없는 애들이 쓰는 표현. 제곱근이니까 근호 안에다가 i를 막 쓰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배운대. 아니, 생각을 여기서 출발해야 돼.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2i가 돼. 근데 이걸 얼마로 나누면? 그렇지. 루트 2로 나눠 놓으면 분모가 뭐가 돼? 2가 되죠. 분자는 2i가 되죠. 그래서 i가 된단 말이야. 외워야 되는 복소수 중에 하나입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물론 분모의 실수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i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봐봐.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i가 얘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뿔마라고 쓰면 복호동순이 되겠죠. 바로 루트 2분의 1 뿔마 i 라고 되어 있는 이 복소수가 플러스 i와 마이너스 i의 제곱근이 되겠다 라는 뜻은 얘네는 몇 제곱의 1이 나와? 다시 물어볼게. i나 마이너스 i는 몇 제곱하면 1이 됐냐? 4제곱할 때 1이 됐죠. 그럼 얘를 몇 제곱하면? 이쪽 뿔마 i를 몇 제곱하면 1이 돼? 방금 말했잖아. 4제곱하면 1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 4제곱하면 여기는 제곱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뿔마 i는 8제곱의 1이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어?
아하. 여기까지 오케이? 지웁니다.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2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여기하고 이래서 이거다. 응? 4번까지 있어요. 자, 됐나요? 3번 씁니다. 오늘 저기 이제 금요일까지 필수예제 풀어오면 되거든, 요거. 앞에 거는 뭐 필수예제 3문제밖에 없는데 이번 주 과제가 3문제인 거는 너무 에바 참치죠? 필수예제 풀고 금요일날 확인받고 다시 화요일까지는 이제 확인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 자, 3번. 야, 이거를 지금 써서 외우면은 의미가 있을래나? 자, 봐봐. 이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i가 됐어.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크게는 두 개야. 뭐냐면 야, 이거 설명해봐. 이거 설명해봐. 뭘 설명해? 계산하지 말고. 계산법 말고. 이거는 계산해보면 답이 내가 보여줄게요. 보여줄 건데. 야, 계산으로 해보니까 i가 되는 건 알겠는데 좀 다르게 시각적으로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얘가 i가 된다는 걸 보자마자 알 수 있게끔 할 만한 방법 없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근데 그게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복소평면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복소평면은 진짜 대학 일반 교양, 공통 필수 교양 정도에서 보는 캘큘러스라는 수학 과정이 있어요. 캘큘러스.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이름이 캘큘러스입니다. 대학생들은 이걸 갈구리라고 부릅니다. 갈구리. 우리끼리는 갈구리라고 불렀어요. 또는 고등 심화 과정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복소평면을 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복소수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나중에 뭐 기회 닿으면 예를 들어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보여는 봐야지. 봐봐. b-ai잖아요. 얘 켤레 누굽니까? b 플러스 ai죠. 그 다음에 분자가 a 플러스 bi고 여기에다가 b 플러스 ai를 곱할 거야. 그랬더니 분모가 b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됐어. 분자를 봤어. ab 마이너스 ab.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 곱하면 ab i제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ab 그 다음 여기 뭐야? a제곱 i b제곱 i 요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고 돼버리죠.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i여서 약분돼서 i 남는다고 해보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겠어? 이거는 결론을 아주 잘 찾았습니다. 이거는 암기가 필요한데 언제 하면 되냐? 뭐 복습 정도. 너 예비고일 때 1년 후에 한 번 더 복습할 때 한 번 더 암기해 주세요. 다만 자, 이 상태로 놓고 빨간색 볼펜으로 요렇게만 표현해 보세요. 알아차리기인데 요게 뭔가 바뀌고 자리 바뀌고 부호가 여기는 달라지고 여긴 같아지면 i가 되던데 정도의 어렴풋한 감각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발하는 대표 복소수가 있으니 그거는 외우고 갑시다.
대표 복소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가 되겠어? i가 돼. 이렇게 부호 반대, 이렇게 부호 같은 거. 그러면 내가 1번에서 까먹었네. 야. 1번 괄호에다가 이거 집어넣어. 아까 1번 여기다가 괄호 집어넣어. 마이너스 i 있죠? 마이너스 i 옆에다가 i분의 1은 마이너스 i 이거 써놓으세요. 큰일 날 뻔했네. i분의 1은 분모 분자에다 i를 이렇게 곱하잖아. 응? 마이너스 1분의 i가 돼서 마이너스 i가 돼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결과적으로 너의 역수잖아. 이게 i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i가 된다. 적어도 이거는 외우고 가시는 게 좋다. 대표 복소수다. 4번 끝판왕인데 4번의 이름은 쓸 때는 이렇게 써. W 아니야. 참고로 대문자는 그러니까 전기에서 저항을 나타내는 옴의 대문자 오메가, 얘 소문자. 오메가라는 라틴어의 소문자. 얘 이름은 오메가야. 그냥 오메가식이라고 불리는 걸 나중에 묶어서 보게 될 거야. 얘는 좀 독특해. 어떤 녀석을 세제곱했더니 1이 되고 어떤 녀석을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는데 이게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런 수가 있어. 복소수 안에 있어. 그냥 해볼게.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2분의 1 뿔마 루트 3i. 야, 이것도 심화 단계야. 이거는 암기 아닙니다. 나중에 얘를 유도하고 증명하고 써먹고 보면 알아차리고 숨어있으면 끄집어내서 해석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복소수 체계예요. 오메가. 마찬가지로 앞에 선생님이 3번 복소수를 설명하려면 시각적으로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복소평면까지 건드려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4번 오메가도 얘네들의 주기성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려면 복소평면을 이용하면 좋긴 하거든. 그 복소평면이란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뭐라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살짝 어려워. 근데 삼각비나 삼각함수 같은 감각이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감각이 있고 그래.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아직 안 했나요? 그럼 됐어. 아니야. 힘 같은 거 다루지 말자, 지금. 나중에 이제 복소평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물리에서, 힘이 합해지는 것에 대한 감각이 또 좀 필요하긴 해요. 일부. 그리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야. 이제 그걸 알면, 이 3, 4번의 복소수들의 움직임이 보여버려. 근데, 몰라도 돼. 단,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 접하는 거니까 한번 도전은 해보자. 암기. 못 외우면 말고. 해서 오늘 과제는 뭐겠어요? 개념. 너 있잖아. 복소수
선생님이 적어준 거, 책이 적혀 있는 거 완전 꼼꼼하게 봐야 돼. 내가 이번에 물어볼 거야. 꼼꼼하게 두세 번. 너가 이해되는 만큼 써. 오케이? 그 다음, 필수 예제는 2.1.1까지야. 아, 확인학습. 확인학습. 2.1.1. 이해됐어? 확인학습은 2.1.1까지 마무리고 필수 예제를 2.1.2를 해와.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금요일 날 확인받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확인학습 2.1.2까지 확인 끝내는 게 목표야. 여기까지. 가자.